자, 그렇다면 현재 종부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재 종부세는 이제 과세 기준일이 매년 이제 6월 1일인데 그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 소지한 재산세 과세의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제 구분해 놓고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그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뭐 1가구 1주택은 물론 이제 12억 원입니다만은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이제 실제 실거래가가 아니고 이걸 이제 따져보면 평균 가격이 한 17억 원이고 물론 이제 이 집값이 더 훨씬 더 비싼 집에 살면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내겠습니다만은 평균 한 17억 원에 대이고 여기에 대해서 연 한 8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걸 좀 이제 한 달로 나눠보면 한 달에 한 6만 5천 원. 물론 이제 집값이 훨씬 더 50억, 100억 하는 집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돈이 많겠지만 그게 몇 프로나 될까요? 자, 그런데 이 현행 종부세는 특자체, 시도, 광역시도, 또 기초지자체 이런 228개의 일반 재원으로 되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재산세 이중과세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재산세로 되면 부자인 동네는 집값이 비싼 동네겠죠. 그런 데는 더 많은 재원이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나 지방의 어떤 소도시들, 기초지자체의 소도시들은 당연히 기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교부세가 심지어는 감소하고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 재정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5월 달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2021년도에 이제 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고 그게 기각이 됐고 또 2021년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제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헌법소원을 한 사람들은 이중과세다, 재산권 침해다, 평등권을 침해한 거다. 그 다음에 2005년에 비해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죠. 6,400억 정도 됐는데 2021년도에는 7조 원이 넘게 냈다. 그래서 한 7배 정도 냈거든요. 이거 누군가는 냈고 이런 거를 왜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을 냈죠. 그림에 이제 청구인 주장과 헌재 판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그다음에 실소유자의 보호, 또 지역 균형 발전 이제 이런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이 이미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실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과연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인 건지 모르겠어요. 고가의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 새 국회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가의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주택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빌딩이나 상가에는 과세하지 않아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만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만큼 다른 재산권과 달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한 셈인데 종부세의 운명은 다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지지해온 야권에서도 종부세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임 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취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갖고 방안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정부와 여당도 전면 개편을 제안한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완화 대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제 종부세 폐지 발표 이전에도 이미 22년도에도 종부세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은 고령자라든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제 상속 증여 양도를 이제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해 준다든지, 또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들 상속 주택이라든지 지방의 저가 저택에 대해서는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소에서 제외해 준다. 그러니까 2주택이 있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22년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해서 2022년도에 23만 명을 2023년도에 보니까 11만 명으로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반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액수로 보더라도 2022년도에 6.8조 정도 원의 세수가 종부세를 통해서 거쳤는데 4.6조로 한 2조 정도 감소된 거죠. 물론 이 종부세는 다른 세원들에 비하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개별소비세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총 징수세액의 약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7%, 8%, 한 20%씩 되는 다른 세원들에 비하면 그 비율은 이제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2022년 말에서 23년도에 다른 세금도 다 주는 거죠.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또 소득세 마찬가지고 이런 부가감세가 이런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